과수원 사과나무 사이에서 시아버지와 저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모르게 아무도 없는 새벽이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온기만이 제 몸을 감싸고 있었죠.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은, 29살입니다. 결혼한 지 3년째예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시골은 처음이었어요. 남편 상민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과수원 물려받기로 했다고. 저는 당황했어요. 서울 생활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버스가 산길을 올라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이어진 과수원들이 보였어요. 낯선 풍경이었죠.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가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60세라고 하셨는데 훨씬 젊어 보였죠. 검게 그을린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왔구나, 지은아.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어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죠.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있었고 뒤편으로 과수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생각보다 넓었죠. 시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혼자 과수원을 관리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남편은 서울에서 정리할 일이 있다며 며칠 후에 내려온다고 했어요. 저만 먼저 내려온 거였죠. 첫날 밤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차 소리도 없고 사람 소리도 없었어요. 그저 바람 소리와 벌레 소리만 들렸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지은아, 과수원 구경시켜 줄게.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과수원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나무 하나하나를 쓰다듬으며 설명해 주셨죠. 이 나무는 20년 됐어. 매년 열매를 잘 맺는다고 하셨어요. 나무를 보는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과수원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죠.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천천히 가르쳐 주셨어요. 급할 거 없어. 천천히 하면 돼. 그의 목소리는 늘 차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과수원 한쪽에 있는 평상에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시아버지가 직접 싼 도시락이었죠. 김밥이나 주먹밥 같은 간단한 것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면서 시아버지는 가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 어머니와의 추억, 과수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조금씩 이분을 알아가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서울에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려왔다가 바로 올라갔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시아버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어느 날 저녁, 과수원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이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재빨리 저를 창고로 데려갔죠. 둘이 좁은 공간에 함께 있게 됐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했어요. 옷이 다 젖었네. 감기 걸리겠어.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타월을 건네주려고 한 거였는데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흘렀어요.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아버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 남자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제어할 수 없었죠.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과수원에서 사다리를 타고 작업하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떨어질 뻔했죠. 시아버지가 재빨리 저를 받아줬습니다.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단단하고 튼튼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품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거든요. 조심해야 돼. 위험하니까. 그가 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감촉이 오래 남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생각이 자꾸 났어요. 매일매일 곧자 버릇요. 매일매일 곧자 버릇요. 정숙은 니까 본 적 없는 남성미였죠.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되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한데 이번 달은 못 내려갈 것 같아. 프로젝트가 바빠서 알았어. 라고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솔직히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했죠. 남편이 없으면 시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오늘은 산 위쪽 과수원 가야 해. 같이 갈래?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 동안 시아버지가 앞서 걸었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꾸 이상한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이분이 제 남편이었다면 산 위 과수원은 더 조용했어요. 사람이 거의 안 오는 곳이었죠.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지은아, 시골 생활 힘들지?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느껴준다니 다행이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민이가 자주 못 내려와서 외롭겠어. 그 말에 뭔가 가슴이 뛰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죠. 일할 때도 자꾸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칠 후 밤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는데 시아버지도 나와 있었어요. 잠이 안 와? 그가 물었습니다. 네. 좀 그래요. 우리는 마당에 나가 평상에 앉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죠. 이렇게 별이 많은 하늘은 처음 봐요. 서울에서는 못 보죠. 시골의 좋은 점이야. 그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때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 생각을 하면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있을 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죠. 잘 모르겠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이었죠. 손이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상민이가 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걱정해 주는 거였거든요. 정숙은 걸려내어. 마니아 괜찮지 않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뭔가 시작됐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 선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어색했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이었죠. 내일 몫을 시아버지도 저도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손이 스치고 눈이 마주치고
그럴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장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마을 장에 갔어요. 트럭을 타고 가는 동안 옆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의 옆모습을 보면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에서 여러 가지를 샀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고생 많아. 덕분에 과수원 일이 수월해. 아니에요. 저도 배우는 게 많아서 좋아요. 정말이야. 네, 진짜예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따뜻해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폭우로 변했죠. 우리는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옷이 다 젖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잡한 마음 느껴보신 적 있나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옷 갈아입어야겠어. 나도요. 각자 방으로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시아버지도 나와 있었어요. 머리가 젖어 있었죠. 타월로 닦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섹시해 보였습니다. 감기 걸리겠어요. 제가 말했죠. 괜찮아. 금방 말릴게. 하지만 저는 다가가서 타월을 받아들었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죠. 저는 그의 머리를 닦아줬어요. 가까이서 보니 은발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남자 냄새가 났어요. 고마워.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거든요. 타월을 내려놓으려는데 그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네? 우리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뭘 말하려는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그가 천천히 제 얼굴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따뜻했어요. 안 돼. 라고 말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더 가까이 갔죠.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뺨으로 입술로 내려왔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첫 키스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깊어졌습니다. 그의 혀가 제 입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그를 받아들였죠. 오랜 시간 키스했습니다. 숨이 가빠질 때까지. 키스가 끝났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그가 말했습니다. 왜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 말에 그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았어. 저도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의 방에서 천천히 옷을 벗겼어요. 서로의 몸을 탐색했죠. 시아버지의 몸은 생각보다 탄탄했습니다. 6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넓은 가슴, 단단한 팔, 그리고 그 아래 숨이 막혔어요. 이런 편보다 훨씬 컸거든요. 무서워? 조금요. 천천히 할게. 그는 약속을 지켰어요. 정말 천천히 조심스럽게 했죠. 처음엔 아팠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했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연희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시아버지는 제 몸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를 만지면 좋은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경험이 느껴졌죠. 저는 처음으로 진짜 쾌감을 느꼈습니다. 여러 번 절정에 도달했어요. 그도 마지막에 깊숙이 박힌 채 끝났죠.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채로 후회 안 해?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다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요.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멈출 수 없을 것 같아. 저도요. 그날 이후 우리는 계속 만났습니다. 상민이가 없을 때마다 과수원에서, 집에서, 때로는 산 위 과수원에서도 위험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민이가 내려왔을 때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와 있을 때보다 시아버지와 있을 때가 더 편했습니다. 그게 더 죄스러웠죠. 상민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틀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시아버지와 저는 다시 껴안았어요. 보고 싶었어. 저도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과수원은 푸르렀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죠. 우리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몸을 완전히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거 받아. 뭐예요? 목걸이였어요. 작은 사과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예뻐요. 너를 보면 생각나더라.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직접 목에 걸어줬어요. 그리고 키스했죠. 평생 간직할게요. 그래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이 수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너무 가까이 지낸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시아버지는 괜찮다고 했어요. 조심하면 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월수원은 수확의 계절이었어요. 사과가 빨갛게 익었고 배도 탐스러웠죠. 바쁜 시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손을 도우러 왔어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와 저는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지은아, 오늘 밤에 산 위 과수원으로 와. 왜요? 거기서 같이 있고 싶어.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아무도 안 와. 저는 고민했지만 결국 갔습니다. 밤 11시쯤 몰래 집을 나섰어요. 손전등을 켜고 산길을 올라갔죠.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네, 그가 저를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 저도요. 이 우리는 과수원 한가운데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밤하늘 아래 나무들 사이에서 달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죠. 조용히 해야 했어요. 소리 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참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신음을 삼켰죠.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끝나고 나서 나란히 누워 별을 봤습니다. 이렇게라도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가 말했어요. 저도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행복해. 저도 그랬습니다. 비록 잘못된 관계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며칠 후 상민이가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고 저는 당황했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있었거든요. 미란이 수상한 장면은 아니었지만 가슴이 철렁했죠. 여보, 갑자기 왜? 그냥 보고 싶어서. 상민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혹시 눈치챈 걸까? 그날 밤 상민이와 함께 잤습니다. 오랜만이었죠. 그가 저를 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만 생각났거든요. 결국 거절했죠. 피곤하다고. 상민이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면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지은아, 아버지랑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 왜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알고 있는 걸까? 아니야. 그냥 조심하라는 말이겠지. 상민이가 떠난 후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상민이가 이상하게 쳐다봐요. 눈치챈 것 같아요. 설마 조심하면 돼.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어르신이 찾아왔어요. 지은아, 너 요즘 시아버지랑 많이 붙어 다니더라? 일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사람들 입이 무서워.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미 소문이 돈 거였어요. 그날 밤 시아버지와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 사이를. 모를 거야. 알아요. 느낌이 와요. 시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잠시 거리를 두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그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저도요. 하지만 들키면 모든 게 끝나요. 우리는 며칠 동안 거리를 뒀습니다. 같이 일은 했지만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그가 그리웠어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결국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산 위 과수원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가 말했어요. 저도요. 우리는 격렬하게 껴안았습니다. 옷을 벗기고 서로를 탐했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과수원은 조용했고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죠. 상민이가 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정도 있겠다고 했어요.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아버지를 못 만나다니. 상민이와 있는 동안 계속 시아버지 생각만 났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잘 때도. 상민이는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이었죠. 어느 날 밤 상민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은아, 우리 서울로 다시 올라갈까? 갑자기 왜 여기서 계속 사는 게 힘든 것 같아서.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울로 가면 시아버지를 못 보잖아요. 전 괜찮아요. 여기가 좋아요. 정말? 네. 상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며칠 후 그가 서울로 올라간 날 밤 시아버지가 제 방에 왔습니다. 위험했지만 참을 수 없었나 봐요. 보고 싶었어. 저도요. 우리는 조용히 사랑을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민이가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머마 터질수 프라데서 제옵씨가 제 방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상민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지은이 방에서 뭐 하세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저는 얼어붙었어요. 상민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죠. 대답해 주세요. 뭐 하신 거예요? 아침에 깨우러 왔어. 그게 그렇게 늦게까지? 지금 몇인데 방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상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상민아, 오해야, 오해? 이게 오해로 보여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지가 진정하라고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상민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죠. 아버지, 설마 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의심하고 있다는 걸. 미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며느리랑? 상민아, 저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죠. 상민이는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지은아, 당장 나와.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차 안에서 상민이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아버지랑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 정말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상민이는 믿지 않았어요. 서울로 올라가는 내내 말이 없었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상민이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이혼하자.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왜? 나도 모르겠어. 그냥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며칠 후 이혼 서류가 왔습니다. 저는 서명했어요. 어차피 마음은 이미 시아버지한테 가 있었으니까요. 이혼하고 나서 시골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기 시아버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구나. 네, 그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아버님 옆에 있고 싶어요.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저도요. 그날부터 우리는 공개적으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의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죠.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과수원에 꽃이 피었고 새들이 노래했죠. 시아버지와 저는 매일 함께 일했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어느 날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지은아, 나랑 결혼해 줄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만 초대했죠. 축복받는 결혼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의 아이, 배가 불러오면서 행복감도 커졌죠. 과수원도 잘 돼서 수확량이 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땀 흘리며 일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너무 기뻐했죠. 우리 아들이야. 그가 아기를 안고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지금은 행복합니다. 비록 잘못된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과수원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나무들 사이를 걷습니다. 시아버지와 손을 잡고 아이는 유모차에 태워서 이게 제 삶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행복합니다.